네, 잔매거진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다각도로 알아보는 공감 100%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서희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공채 초읽기 전략을 찾아라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까지 하반기 공채 소식이 들리는데요. 따라서 공채를 준비하는 구직자들은 하루하루가 과제를 쌓아놓은 듯한 심적 부담감이 커지고 있을 텐데 하반기 공채 시장 점검과 함께 꼭 필요한 취업 전략까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공채 초읽기 전략을 찾아라. 이제 공채 시즌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쉽게 덜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때요, 지금 시즌이? 떨려요? 많이 떨리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긴장되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공채 정보가 많이 올라오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괜시리 그 채용 사이트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래서 많이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무슨 마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권 학생은 어떤가요? 네, 저도 이번에 졸업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를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는 식으로 이제 준비를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공채와 전혀 상관없는 저희들도 이 공채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맞아요. 학생들 네. 심정은 또 어떨까 싶고요. 자, 그렇다면 하반기 공채의 특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올해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채용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어떤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좀 대기업 중심으로 채용을 그래도 많이 확대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삼성이라든지 LG와 같은 기업은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 수준에서 끝나겠지만은 뭐 포스코, 현대차, GS 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채용의 폭을 좀 더 많이 넓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포스코, 현대차, GS 이름만 들어두면 다 알만한 대기업인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원을 희망하는 우리 구직자들은 좀 환영할 만한 소식이네요. 네, 그렇죠. 뭐 포스코나 뭐 현대차라면 구직자들이 가장 이제 선망하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 35% 정도 채용을 늘리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좀 발표가 된 상태이고 또 가장 고무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여성 채용 비중을 30% 정도까지 가져가겠다는 어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뭐 철강이나 이런 쪽 계통 같은 경우에는 여성 그 채용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또 여성 채용 인력을 좀 더 키우고자 좀 더 약간 회사가 좀 더 좋은 대안을 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와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좀 더 소폭으로 늘어난 어떤 채용 계획을 갖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대졸보다는 약간 고졸 채용이 대폭적으로 한 1000여 명 정도 좀 늘어난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졸 채용을 좀 더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더 희망을 갖고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뭐 지방 순회, 지방 인재를 찾겠다는 어떤 방식으로 통해서 설명회 같은 것은 뭐 이제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 와달라 하게 되면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나온 학교에 그 설명회나 순회를 좀 통해서 그 지방 인재를 뽑겠다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GS그룹은 어느 정도나 늘리는 건가요? 네, GS그룹은 한 3,000명 정도로 작년에 한 2,800명보다 한 200명 정도 더 늘어난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약 1,500명 정도 뽑았고 올해 하반기도 약 1,500명 정도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아무튼 채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구직자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놓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솔직한 심경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최천 학생? 어느새 다음 주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굉장히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상반기에도 썼었지만 이게 감이 떨어진 건 아닌지 또 이제 다른 구직자들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지금 와서 이제 할 수 있는 뭐 영어 성적을 올린다거나 그러기엔 조금 늦은 감도 있어서요. 제가 일단 갖고 있는 내실을 좀 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관 학생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지금 취약한 부분을 이미 제가 이제 알아놔서 이제 그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인적성이 많이 취약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스터디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서류랑 인적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심으로. 네, 그렇군요. 일단 두 학생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보면 인적성 부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감이 혹시 떨어지진 않았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5가지 정도를 좀 더 중요시 여기라고 우선순위 5가지를 좀 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항상 면접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라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면접. 왜 그러냐면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가장 큰 문제는 면접에서 이제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서류가 안 되고 인적성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말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면접에서 3번, 5번, 6번, 뭐 심지어 20여 번 이상 떨어진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자면. 그래서 저는 좀 항상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면접 연습에 좀 더 시간을 두어서 나한테 기회가 딱 왔을 때 그 기회를 꼭 잡으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하루에 한 6, 7시간 정도는 서류를 쓰는데 좀 더 시간을 투자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싶습니다. 많이요? 네. 네. 왜냐하면 이 스펙마다 좀 다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서류 통과율이 뭐 40%, 50% 이상 나온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대체로 어떤 평균적인 구직자들을 보자면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지원했을 경우에 뭐 5%, 10% 이상 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넘더라도 또한 인적성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그 자기소개서에 좀 더 쓸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확보하라는 시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뭐 다음으로는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패턴 푸는 연습 위주로 예. 너무 지나치게 인적성 위주로 하는 친구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루에 뭐 10시간, 12시간씩 하다 보면은 다른 공채 기회를 좀 더 못 잡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체크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접과 서류 인적성에 대해 준비할 때 그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요즘에는 또 기업들의 이제 탈스펙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스펙을 뭐 버려야 되는 건 결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지금 탈스펙 전형이라는 거는 좀 기업체에서 최근에 인적성이라든지 서류 전형이라든지 이런 네. 이렇게 좀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들로만 사람들 뽑다 보니까는 괜찮은 인재들을 이제 놓친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좀 더 자신의 어떤 끼가 있고 그 자신의 끼라든지 아니면 그 서류상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예. 보여주고자 탈스펙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별로 한번 특징을 살펴볼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SK의 그 바이킹 챌린저 예선 오디션이라든지 네. 올해 뭐 KT의 올해 오디션 등 같은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대체로 약간 오디션 형식이고요. 한 5분 정도 분량으로 자신의 어떤 스토리 중심으로 자신을 소개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공감대 형성했다면 그런 분들에게 스펙이 좀 낮더라도 기회를 준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또 이제 KT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른 기업들도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현대자동차와 같은 경우 어떤 서류 전형에서 그 부모님 뭐 주소라 뭐 부모님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삭제를 하고 좀 해서 약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정해졌네요. 네. 네네네. 그 삼성의 사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어떤 조건을 건다기보다는 뭐 특정 학점이라든지 토익 점수 이상만 정도만 되면 누구나 인적성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정말 여기저기서 탈스펙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어느 기업의 탈스펙이 가장 나에게 와 닿는지, 내가 좀 유리할 것 같은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학생은 어때요? 일단 말씀해주신 것들 중에서 이제 올해 오디션이라든지 이제 KT? 현대자동차, 예, 그렇죠. 네.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자페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이제 기존에 이제 식자 양식에서 좀 벗어나서 그 구직자가 분위기를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표출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재밌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네.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성건 학생은 어때요? 네, 저는 탈스펙에 대해서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뽑은 사람 똑같이 뽑기 때문에 저는 별로 개의치 않지만 이제 친구들은 여러 대기업 이런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귀가 솔깃할 만한 그런 예. 소식이죠. 예. 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실제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유독 어떤 탈스펙 전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네, 취업 포털 뭐 커리어를 통해서 조사한 바에 좀 의하면은 네. 비교적 GS 그룹의 블라인드 면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GS 그룹은 제가 좀 학생들을 컨설팅 해줘도 좀 전반적으로 좀 스펙과 상관없이 좀 더 패기 있고 도전 정신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되는 것을 좀 봐왔습니다. 네. 예. 또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직무적성 검사 대상자 확대를 좀 하고 있어서 두 번째로 좀 더 인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SK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디션
합숙 인턴 선발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LG그룹 같은 경우는 지방대 현장 순회 채용을 하고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인턴 채용 탈스펙 전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룹공채, 학력 제한 폐지 등을 어떤 전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학생들을 위해서 스펙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하반기에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융합형 인재 채용 현상이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우리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최찬 학생? 일단 처음 들어보는 것 그래요?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제가 잘 모르고 있나 해서. 근데 이제 단어가 주는 분위기를 보면 융합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것 외에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이 호기심이 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성건 학생.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지만 예. 저도 이제 이공계 저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은 인문학적이나 이제 창의적이 복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취업 시장에서 지금 분명히 돌고 있는 이야기인 것만큼 확실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며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융합형 인재로 하게 되면 예를 든다면 뭐 엔지니어를 뽑았을 때 네. 엔지니어가 약간 이제 문과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고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공대생들이 많이 가는 분야에 문과생들을 좀 뽑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력에 어떤 제한 없이 좀 더 자유로운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뽑는다든지 이런 것이 어떤 융합형 인재 채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상반기부터 시작한 삼성전자의 삼성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는 어떤 전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형에는 문과 학생들도 개발자라든지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좀 더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어떤 목적에서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또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졸이라든지 고졸의 어떤 구분 없이 A그레이드 신입사원 공채라는 어떤 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끼와 실력만 있다면 누구나도 그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대부분이 하고 있는 인적성 검사를 좀 더 폐지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인재, 좀 더 약간 틀에 박힌 인재가 아닌 다양한 창의적 인재를 뽑겠다는 어떤 대안을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GS그룹 같은 경우에는 각 계열사별로 좀 더 다른 채용 전형을 통해서 열린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구직자 입장에서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그때그때 새로운 단어들이 또 나오잖아요. 융합형 인재. 요거에 맞게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남다른 전략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이제 하반기 공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최찬 학생.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면접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적성을 통과했더라도 이제 면접이 안 되면은 그렇죠. 다시 맨주먹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면접 스터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면접. 네. 성건 학생은 어떤 거 준비하고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서류랑 인적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류랑 인적성이 통과해야지 면접이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지금 저도 스터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일 바쁜 시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 좀 우리 학생들에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코치를 좀 해주실까요?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더 면접 연습을 꼭 꾸준하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면접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할 것 같다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면접 연습을 좀 더 꾸준히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류를 좀 더 탄탄하게 쓰고 인적성 검사를 하고 하나만 더 좀 강조를 하자면은 직무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직무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기도 하고 또 지금 아까 뭐 스펙을 뭐 우리가 뭐 준비하냐 마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는 토익 점수 몇 점 올리기보다는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혹은 아니면 직무 스터디를 꼭 한번 해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직무 스터디를 할 때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좀 이왕이면 현업자들을 좀 더 초청한다든지 현업자들이 하고 있는 직무 스터디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분야에서도 한번 같이 들어가서 정보도 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리고 취업 스킬 부분에서도요, 이 취업 준비생들이 뭔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좋을까요? 좀 더 뭐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미지 관리도 좀 많이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예를 든다면
이 어떤 학생들 보게 되면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표정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예. 네, 목소리가 좀 약간은 너무 저음으로 나온다든지 목소리 작다든지 표정이 어둡다든지 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아는 분 중에는 유학생이었는데 약 40여 번 이상 면접에서 떨어졌던 청도 있었습니다. 예. 면접 이 친- 때. 네, 이 친구한테 제가 항상 이제 알려드리는 코칭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온화한 미소로 네, 좀 더 인성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달라고 말을 많이 했지만은 네, 본인이 어떤 면접 상황에 들어오면 절대 웃음이 나오지 않는 어떤 이유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웃는 연습도 좀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평상시에 긍정적인 태도를 많이 가지라고 많이 코칭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요, 우리 학생들이 뭐 탈스펙도 탈스펙이지만 너무 스펙에만 연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희도 방송을 진행할 때마다 많이 느끼거든요. 네. 스펙에만 연연하고 스펙에 집착하는 학생들에게 혹시 도움 말씀 주고 싶은 부분은 없을까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스펙은 그야말로 회사가 따진다기보다는 이제 구직자들이 많이 따지는 게 저는 스펙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지금 탈스펙화 되어져 가고 있는데 구직자들은 너무 지나치게 약간은 스펙 위주로 가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기본기에 좀 충실하라는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보게 되면 기본적 예절이 좀 안 돼서 네, 눈살을 찡그리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뭐 기본적으로 면접 시간에 지각한다든지 이런 친구도 종종 발생할 수도 있고 인사를 하더라도 굉장히 꾸부정하게 인사를 해가지고 뭔가 네, 준비되지 않았다는 어떤 느낌, 이 일을 정말 되게 하고 싶지 않다는 하고 싶다라는 어떤 느낌을 주지 않는 지원자들도 좀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새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그런 부분을 기본적 소양에 네, 좀 더 중점을 두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스펙이 좋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점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스펙이 기준에는 맞지만 남들보다 좋지 않았을 때 이거 합격 여부와 조금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네. 그래서 저는 스펙에 대해서 전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직무에 많이 올인하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무요? 네. 직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보라고 했을 때 그 누구보다 직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든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하라고 했었을 때 좀 더 누구보다도 압도해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직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라고 하게 되면 대체로 많은 친구들이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좀 갖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 20초 정도 짤막하게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직무에 대해서 소개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저는 좀 그런 건 다른 질문들에 비해서 한 1분 정도로 반드시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혹은 아니면 네,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길은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면을 조금 더 어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잖아요. 그쵸. 내가 어떤 매력이 있고 또 이걸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지를 찾아낸다면은 면접 시에 정말 크게 어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학생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 참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나는 이런 매력이 있다 하는 게 있다면 예.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떤 걸 좀 내세우고 싶으세요? 찬희 학생. 일단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분위기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좀 자신 있어 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열정을 갖고 당신을 쳐다보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접 시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제가 뭐 감히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말씀하실 때 보면 굉장히 침착해 보여서 굉장히 생각이 깊어 보이고 그런 부분이 강하게 어필될 것 같아요. 네. 성관 학생 같은 경우는 뭐 미팅 때도 매력 발산하잖아요. 면접 때는 어떤 매력 발산하고 싶어요? 면접 때는 이제 제가 그 기업에 가서 이제 정말 일하고 싶다. 이 기업에서 정말 뼈를 묻히고 싶을 정도로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예. 좀 많이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열정. 아, 열정 좋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두 네. 학생이 어떻게 매력을 잘 꼽은 것 같나요?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면 좋을지 전문가 입장에서 코칭을 좀 해주시죠. 네네네. 뭐 두 분 학생을 좀 제가 봤지만 면접에서 굉장히 잘 살아남기 좋은 어떤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상도 굉장히 좀 좋으신 것 같고 목소리 톤도 신뢰감을 좀 주는 것도 있고 그냥 표정을 봐도 뭔가 좀 사람들한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간 다소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뭐 제가 코칭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면접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은 네.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자신감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열정적인 모습을 어필해야겠다는 모습이 때로는 현장에서는
네, 긴장감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표현을 못한다든지 말을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면접 훈련이 여전히 부족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어떤 현장감 있게 좀 모의 면접 연습할 때도 좀 더 집중해서 연습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자신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다른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면접장에서 어떤 나만의 회사를 위한 자료를 좀 만들어서 간다든지 좀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어필해서 주신다면 좀 더 좋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또 면접에서 좀 자신의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부분의 어떤 면접자들은 이제 거짓말을 조금씩 하는 것도 이제 면접관들도 알고 예. 일반적인 어떤 구시자도 조금씩은 하는데 약간의 거짓말은 저는 거짓말할 거면 제대로 훈련하고 연습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다 너무 대충대충 연습하다가 딱 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은 가급적이면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아하.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전에 삼성 인사 담당자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거짓말을 할 거면 확실하게 좀 준비를 하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예. 설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안 되는 학생들은 도저히 뽑아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거 한 번쯤은 명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또 화면을 통해서도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두 학생들 오늘 뭐 특별 강의다, 특별 면담이다 생각하시고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씩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찬희 학생부터. 그 면접장에서 아까 거짓말을 준비가 안 됐으면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물론 어떤 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짓말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 사람이랑 뭔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내가 의도한 거랑 조금 다르게 하나 아니면은 잘못된 제 이미지를 받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말하던 거에서 조금 방향을 틀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머릿속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솔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이 사람의 어떤 분위기를 읽은 것 같은데도 이렇게 좀 돌아갈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되는지 걱정이 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급선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면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좀 더 그냥 초지일관 네. 쭉 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가끔씩 면접 질문이나 이런 걸 좀 하다 보면은 유도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초지일관하지 않다 보면은 뭔가 약간 일치성도 좀 떨어져 보이고 오히려 더 약간 거짓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초지일관의 어떤 자세로 가는 게 좋겠다. 다만 한 가지의 어떤 자세를 유지한다면 좀 도전적인 사람, 좀 패기가 있을 것 같고 열정적이라고 보여질 것 같은 어떤 그 자세만 좀 더 유지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건 학생도 한번 짧게 질문해 볼까요? 네,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제 스터디 말고 면접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떤지. 네. 학원. 학원 안 다녀도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준비를 해야 되나요? 네, 뭐 요즘에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면접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있고 뭐 학교에서도 많이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학생들끼리만 하는 것도 약간 다소 위험한 감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좀 만들다 보면은 학생들끼리 하다 보면 아주 잘된 조직도 좀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리더가 좋은 사람이라면 리더가 이 채용에서 좀 알고 있다면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는 반면에 너무 좀 그 약간은 말도 그 맞지 않는 면접 답변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써도 서로 좋다고 이렇게 칭찬해주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면접 학원을 다니시든 혹은 아니면 그 학교의 그 취업센터나 이런 데 보면 대학교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좀 더 많이 이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코치까지 해주셔서 우리 학생들 마음이 아주 든든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감 100%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구직자분들을 위한 좋은 이야기, 좋은 정보 저희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